자, 이번 섹션에서는 2장에서 배운 거래,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그리고 계정으로 옮겨 적고 그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총체적으로 다뤄보는 아주 종합적인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뒷부분에 가면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학교 수업에서 진행을 할 때는 교수님이 뒤에 분계화 전기를 이제 배우고 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짚어주는 문제였으나 지금은 이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4장에서 배우게 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분계화 전기를 완벽한 툴이 아닌 흐름, 분계와 전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짐작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계나 전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지만 계정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리고 계정 기입 법칙이 있었죠. 그 부분을 배웠었으니까, 즉 계정 기입 법칙 뭐였냐면 이와 같은 애를 이제 한번 구경을 했었단 말이죠.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런 애, 그죠? 자산 계정의 증가, 감소, 부채 계정의 증가, 감소, 그죠?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의 증가, 감소, 그죠? 그 다음에 수익 계정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뒤에 묻는 이제 2번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옮겨가는 것들이니까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이런 체계로 회계가 기록을 해나가겠구나, 이 부분을 짐작하게끔 하는 이러한 아주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향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연속된 거래들을 자료로 해서 묻는 대로 순서대로 답해 달라는 겁니다. 자, 2019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의 거래 자료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수업이 빠르면 좀 멈춰 놓고 또 노트에 써보고 이렇게 꼭 A4 용지에다가 얘를 표를 그린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프린트아웃을 해서 99쪽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그 양식을 A4 용지에 그려서 하든지, 아니면 교재 귀찮은 사람은 교재에 직접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1번. 현금 7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매매업을 개시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얘를 이런 것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표시하는 다음 표를 작성해 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출자한다라는 뜻은 기업주 사장이 이제 출자를 해서 이런 가계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래 요소는 뭐가 되어질까요? 예, 자산의 증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죠? 자, 자산의 증가인데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어떤 애가 들어오는 거야?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자, 오른쪽 반드시 복식보기는 오른쪽에 현금이 왜 들어왔나 이 원인을 살펴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출자를 했다 그랬으니까 기업주가 내는 몫은 뭐라고? 사장이 내면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의 증가이고, 계정 과목은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요령을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용 비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자, 그러면 비품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 이러한 것들이 비품입니다. 자, 걔를 샀으니까 거래 요소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계정 과목은 비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30만 원 적고, 자, 뭐가 나가게 됐어? 현금이라는 애가 나가게 됐으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다. 그죠? 현금이 나가니까.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는 종업원들이 어디 업무상 이제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지급하는 것을 여비라고 하는데, 뭐야? 기업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는 어떤 활동을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인 대가이므로 비용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정 과목은 여기 여비까지만 나왔지만 정확한 개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액은 2만 원. 그리고 오른쪽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죠? 그리고 개정 과목은 현금. 이제 자, 그다음에 금액 2만 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상품 17만 원을 매입하고 8만 5천 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 4번에 자산의 증가. 자, 상품 얼마가 들어왔어요? 17만 원 들어왔습니다. 개정 과목은 상품, 그리고 금액은 17만 원. 자, 그런데 여기 절반인 8만 5천 원은 현금 지급했대. 그러면 절반만큼 걔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다. 그리고 개정 과목은 현금이 되고 8만 5천 원.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안 맞죠? 이쪽은 17만 원인데 이쪽 8만 5천 원. 그래서 나머지 8만 5천 원 어떻게 했다고? 외상으로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증가가 되겠다. 또 하나의 거래 요소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야. 하나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또 하나는 부채 증가. 그리고 개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인 절반인 8만 5천 원. 이와 같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5번.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3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6만 5천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은 현금이 일단 6만 5천 원이 들어와요. 자, 자산의 증가가 되겠다. 5번에 자산의 증가 현금 6만 5천 원. 근데 요것만 한 게 아니고 13만 원 받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머지 6만 5천 원은 나중에 상품 팔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역시 자산의 증가예요. 나중에 받을 권리니까 자산의 증가이면서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죠? 금액은 6만 5천 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는 뭐가 감소를 해? 상품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되어지고 상품인데 금액 얼마야? 10만 원짜리잖아. 그죠? 10만 원. 자, 그러면 이쪽은 금액은 6만 5천, 6만 5천에서 합이 13만 원인데 이쪽은 지금 상품은 10만 원만 적었으니까 복식부기의 원리에 안 맞죠. 그래서 3만 원만큼의 차이가 나. 요거 뭐라고?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수익의 발생. 그리고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 이익 두 개가 되어지는 것이야. 여기 상품 그리고 상품 매출이 그리고 금액은 3만 원이 되겠다. 그럼 양쪽이 여기 13만 원, 여기 13만 원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겠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샥 안 들어오면 108쪽에 있는 해답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수님 설명을 듣고요. 혼자 할 때 이제 설명 들으면서 그 해답을 보면서 이해하고 안 보고 또 옮겨 적어보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탁탁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라는 겁니다. 차입 뭐라고 그랬어? 빌리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어쨌든 빌렸든 뭐든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번에 자산의 증가 그리고 개정 과목은 현금 금액은 10만 원. 자, 빌린 것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부채의 증가. 그리고 이때 부채의 개정 과목은
빌린 돈 이렇게 차입하면 차입금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차입금. 금액은 1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급여 뭐냐면 종업원들한테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야. 그래서 수익을 얻는데 그 종업원들이 기여를 하고 희생한 경제적인 대가니까 비용의 발생이 되겠다. 거래에서 결합관계는. 그리고 비용의 발생, 그리고 계정 과목은 급여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자, 현금 지급했다고 하니까 자산의 감소. 그죠? 거래에서 결합관계.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 그리고 금액은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계정 과목은 현금 10,000원. 자, 그런데 이때 수수료는 뭔가 이제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업한테 뭐 판매를 부탁했거나 이래서 팔아준 대가니까 수익이 발생한 것이야. 수익의 발생, 수수료. 그리고 계정 과목은 수수료 수익. 이게 되겠다. 수수료 수익. 그리고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0원. 자, 그 다음에 집세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집세 이런 애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이나 이런 것들 뭐 혹은 뭐 그 사무실에서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복사기가 아니겠다, 집세니까, 그지? 건물 빌린 거다.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수익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경제적 대가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되겠다. 그리고 이때 이런 집세 이런 것들은 계정 과목으로는 집세라고 하지 않고 임차료라고 합니다. 임차료. 금액은 12,000원. 자, 오른쪽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 그리고 금액은 12,000원.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싹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음을 보러 가도록 하죠. 이번에서는 뭐를 해보라고 그러냐면, 일의 표를 작성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작성이 되어졌어요. 얘를 보고서 계정 과목별로 요 밑에 있는 약식의 T자형 계정 계좌를 설정해서 거래 금액을 옮겨 적어보래. 단 거래 번호를 함께 기입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번호를. 여기에서 1, 2, 3, 4, 5, 6 이렇게 했던 애 번호를 여기다가 적어달라는 거예요. 번호를 적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실무에 들어가면 이런 번호가 날짜별로 이런 거래가 일어날 거란 말이지. 이 번호가 날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날짜를 기록하게 돼요. 자, 이 T자의 계정은 앞서 배웠을 때 계정의 그 형식 중에서 어떤 그 계정 형식을 약식한 거라고? 표준식 계정을 약식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정에 요런 그 번호들은 지금 붙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옮겨 적어 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 옮겨 적어도 좋고요. 교재에 안 옮겨 적을 사람은 이 번호를 아직 주지 말고 T자를 이렇게 A4 용지에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1번 이 옮겨 적는 것 맨 처음 봤더니 1번의 거래. 자, 여기 1번 거래. 자, 교수님이 이제 해답으로 가도록 할게. 해답에 이렇게 잘 되어져 있을 거야.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13번에 1번을. 자, 그러면 여기 1번 거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1번 거래를 봤더니 계정 과목이 뭐가 필요해졌어? 현금이라는 애가 필요해졌다. 현금. 그죠? 자, 그래서 현금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T자를 한 다음에. 자, 현금은 많이 적을 거니까 T자 계정을 조금 크게 그리는 요령을 갖추면 될 것 같아. 현금 이렇게 해놓고서 현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차변, 대변? 왼쪽에 있지.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70만 원을 옮겨 적어보라는 것이야. 됐지? 어렵지 않지? T자하고. 자,
1번 그리고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자, 그다음에 1번 요게 다 옮겨 적었나? 요쪽도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여기 이제 2번에 외상매출금 이거는 교수님이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매긴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은 그냥 여기 나타난 대로 여기 자본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번호는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그 주라는 대로 번호를 주면 돼요. 이거대로 이렇게 번호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이 교재는 해답임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을 해놓은 것 뿐이야. 이해가 갔어? 자,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금 계정을 터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자, 그런데 해답을 이제 그 정돈된 해답을 보면서 하니까 요쯤에다 이렇게 자본금 그렸다고 하자. 자본금 7번이 되어질 것이므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자본금 그린 다음에 교수님하고 이따가 번호 줄 때 이 7번을 여기 그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이거 그 필요 없으면 지금은 번호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요 번호는. 그냥 그러면 여기다 자본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령은 이 T 계정에 자본금 이렇게 T자를 또 하나 그리고 자본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자본금 계정이 어느 쪽에 나타났어? 오른쪽에 나타났지. 자, 오른쪽에다가 70만 원 적으면서 요게 1일 날 나타난 거래다. 1번의 거래다라고 1번을 이렇게 적어준 것이야. 자, 그러면 요 1일 거래, 1번의 거래는 T 계정으로 옮겨지는 게 끝이 났다. 그지? 현금 계정의 왼쪽에, 자본금 계정의 오른쪽에 이렇게. 그다음 2번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또 T자를 또 그려야 됩니다. 자, 또 그려. 자, 그래서 T자를 하나 또 그렸습니다. 세 번째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비품 되어졌지? 자, 그리고 금액 30만 원. 이건 2일날 2번의 거래야. 그래서 2 적은 겁니다. 자, 왼쪽만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적은 거 요거 적어야 돼 또. 현금 있어요. 자, 이번엔 현금이 오른쪽에 나타났어.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여기 또 만드나요? 여기다가 또 그려? 아니라고. 여기 현금 만들어져 있잖아. 그치? 만들어진 요 T 계정에다가 이거 옮겨 적는 것이야. 현금이라는데 어느 쪽에 나타났어? 대변. 오른쪽에. 자, 2번에 30만 원.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비교통비라는 애가 생겨났어요. 자, 여비교통비 없다. 그지? 여비교통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비교통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T자. 여러분은 그냥 그 용지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지금 만들고 있으면 돼요. 여비교통비에서 어느 쪽에? 왼쪽에 2만 원 나타난다. 왼쪽에 2만 원 적고 3일날 거래. 3번 거래다. 이렇게. 3번. 자, 그 다음에 또 현금이야. 자, 현금이 오른쪽에 나타났어. 여기 현금 있잖아. 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현금에다가 2만. 그리고 3번 3일 거래다. 3번 거래다.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애가 필요해졌어요. 자, 그럼 상품 또 T 계정 만들어야 돼.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17만 원을 왼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4일 거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또 나왔어. 자, 현금 여기 4번 85,000원 또 적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적어야 돼.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외상매입금 계정 또 T 계정 하나 만드는 겁니다. T 계정 만들어서 4번 85,000 이와 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또 현금 계정이 나타났어요. 그럼 현금에 65,000원 여기다가 적는 거야. 또 만드는 거 아니지. 현금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 여기 계정 과목에다가 다 적는 거야. 그다음 외상매출금 안 만들어졌으니까 외상매출금 이제 드디어 만들어야 돼. 외상매출금. 그리고 5번 65,000원 옮겨 적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산의 감소 상품 계정 필요해요. 여기 만들어져 있지. 아까 4번 때문에. 그럼 여기 10만 원 적는 겁니다. 10만 원. 상품 매출이 안 만들어졌지.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 매출이 그리고 3만 원 오른쪽 5번 거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현금 또 나타났어요. 자, 현금
10만 원 적으면서 6번의 거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또 있어요. 그지? 아, 요거구나. 6번. 그다음에 요거 6번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차입금 만들어야 돼. 차입금 10만 원. 오른쪽에 6번의 거래다. 자, 그다음에 비용 또 급여 만들어야 돼. 급여. 이렇게. 그리고 금액 5만 원 적은 다음에 7번 거래다. 자, 그다음에 7번 현금 또 있어요. 현금 5만 원 오른쪽에 7번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8번 현금 만 원 또 적어.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안 만들어졌을 테니까 수수료 수익도 T 계정 하나 더. 그래가지고 10,000원. 8번에 거래다. 그다음에 9번 임차료 아직 안 만들어졌어. 또 만들어. T 계정. 왼쪽에 12,000. 9번 거래다. 그죠? 그다음에 현금 또 오른쪽에 12,000. 9번 거래다. 자, 이렇게 하면 그 금액들을 어떻게 한 것이야? 계정으로 옮겨 적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에 지금 이제 몇 개의 계정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 12개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12개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그 순서가 없이 현금, 자본금, 뭐 이렇게 비품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걔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번호를 책에 있는 번호대로 이렇게 이 번호를 매겨줘 보세요. 책에 있는 번호 그대로 따라서 책의 해답을 보고 번호를 매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현금 1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번, 상품 3번, 비품 4번, 외상매입금 5번, 차입금 6번, 그 다음에 봐봐. 자산 순서대로 나왔잖아. 외상매입금부터 부채 여기 2개,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7번, 그 다음에 수익, 상품 매출이익, 수수료 수익, 수익 2개, 그 다음에 비용, 여비교통비, 급여, 임차료, 비용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매겨본 거야. 그래서 이 번호를 매기는 건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출연한 다음에 나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 적으면 이제 봐봐. 옮겨 적으면 뭔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 잘 봐봐.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이걸 교수님이 쳤다. 자, 현금을 봤더니 현금이 자산 계정인데 왼쪽에 적히면 뭐겠어? 현금이 증가하는 거다. 들어오는 거다. 그지? 자, 이쪽은 현금이 나가는 거다. 그지? 자, 마찬가지로 상품도 자산이야. 그래서 왼쪽에 적히면 사오는 거다. 요거는 팔려나간 상품의 금액이다. 야,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네. 외상매출금 요것도 지금 현재 외상으로 판 금액이 65,000원인 걸 알 수 있어. 오른쪽에 적으면 외상매출금을 받았을 때 적었으니까 받은 금액을 빼면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은 얼마인지. 야, 이렇구나.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구나. 짐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래 놓고서는 이제 그 3번부터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빨리 가도록 할게요. 3번의 그 문제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한번 이런 계정지켜표라는 애를 주고서는 계정의 합계를 내달래. 이 계정지켜표를 주면서 이 계정지켜표를. 자, 이거는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교수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자, 혼자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자. 길게 설명 안 할 테니까.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에 계좌, 차변 계좌, 대변 계좌의 금액들이 적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계정지켜표에서는 현금을 먼저 가보자. 자, 1번 계정지켜표에 현금 이렇게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래 놓고서는 현금의 왼쪽 차변의 합계를 내봐달라 이런 뜻이야. 합계 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내봐야 돼요. 전자계산기 눌러서. 학교 다녔으면 교수님이 당연히 전자계산기 하나 이렇게 사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전자계산기 이런 거 있지?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안 사도 돼요. 이렇게 좀 시중에서 산 거 사도 됩니다. 뭐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기능 많지 않은 거.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잘 할 수 있는 계산기 조금 큰 거 사도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외부에 자격시험 보러도 갈 때도 써야 되고 하므로 이번 기회에 꼭 사서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눌렀더니 합계가 현금 계정의 왼쪽 합계, 차변 합계가 87만 5천 원이래. 자, 그리고 현금 계정에 이렇게 대변 합계를 내봤더니 대변 합계를 30만, 2만, 8만 원 저렇게 쭉 내봤더니 대변 합계가 46만 7천 원이더라는 것이야. 그지? 자, 그런 그 맥락으로 그 다음 외상 매출금까지만 같이 해볼까? 외상 매출금 왼쪽 6만 5천 원이었던 거야. 2번. 그지?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오른쪽 대변 합계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야. 안 적는 거야. 이렇게 찍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계정 과목을 쭉 늘어놓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계, 대변계를 이렇게 가져오면 왼편 금액과 오른편 금액이 딱 일참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교수님 수업을 멈추고 하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하든지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정들을 이제 분류해달라고 4번에서 하고 있어요. 자, 계정 분류. 1번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비품까지는 요거 자산이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6번 얘는 부채 계정이네. 그 다음에 7번 자본 계정. 그지? 그 다음에 8번과 9번은 무슨 계정이야? 수익 계정이다. 그리고 10, 11, 12는 비용 계정이네. 자, 그러면 어느 계정, 어디까지가 재무상태표 계정인 거야? 여기 자본금까지가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계정인 것이야.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비품은 자산, 외상, 매입금, 차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자본.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만 이렇게 갖다가 모아서 어느 쪽에 차변계와 대변계 이렇게 해서 차변에 잔액이 남으면 차 이렇게 하고 잔액을 구해본 거야. 잔액을. 대변에 남으면 대변 금액대로 이렇게 잔액이 어디에 남는가를 본 겁니다. 잔액이 어디에 남나. 어렵지 않지? 잔액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뺀 것이야. 자, 여기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 빼봤더니 8만 5천 원에서 뺄 게 없어서 8만 5천 원이 오른쪽 대변에 남은 겁니다. 현금은 87만 5천 원에서 46만 7천 원을 뺐더니 40만 8천 원이 잔액이 왼쪽에 있는 거네. 자,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계정 집계표도 만들어 보는 거야.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차변 왼쪽에. 그래서 대, 차 이렇게 잔액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 자, 계정 집계표를 만들어 보면 자,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다가 앞서 구한 여기에 잔액들을 이렇게 4개를 순서대로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비품 하면서 이 잔액들을 옮겨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 부채, 자본까지 오른쪽에 외상, 매입금, 차입금, 자본금을 오른쪽에 옮겨 적었더니 자, 요쪽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앞서 배웠듯이 단기 순이익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오히려 대변이 금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변 금액 88만 5천 원에서 여기까지 합계낸 금액을 뺐더니 4만 2천 원이 오히려 오른쪽이 많았던 것이야. 자, 그러면 이쪽 부채 자본이 증가가 자산의 증가보다 더 기초 자본보다 많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차이 나는 금액 있지? 이게 손실이 났다는 뜻입니다. 단기 순손실에서 42,000원을 적어 넣으면 양쪽의 금액이 88만 5천 원으로 딱 맞아떨어지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익 합계는 4만 원밖에 안 나와. 비용 합계는 82,000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이 더 많았어야 당기 순이익이 나는데 수익보다 비용이 오히려 42,000원만큼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42,000원을 이쪽에 적어야 왼편의 합계와 오른편의 합계가 82,000원 딱 일치하도록 만들어지면서 이 42,000원은 오히려 비용이 수익 둘보다 42,000원이나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얘가 당기 순손실인 것이야.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당기 순손실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당기 순손실 금액이 딱 일치해져서 재산법과 손익법 그 수업에 서두에서 배웠었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자, 조금 그 여러분들에 따라서 요 지금 13번의 문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요 뒷부분은 아직은 요 부분을 이렇게 우두구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후에 이제 그 어떤 그 계산하는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정산표라는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흐름을 잡기 위한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회계가 이루어져 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약식으로 기록하는 방법들. 여기 계정기입도 이게 약식이야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번호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적여도 적고 해야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4장의 분계와 전기에서 제대로 이제 배우기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섹션에서는 제 4장 분계와 전기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